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및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4.2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날 페드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솔직히 인플레이션 둔화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나는 금리가 4%를 크게 웃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 말고도 다른 연은 총재도 비슷한 결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이 금리의 피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97.9%를 기록하고 있고, 이건 원래 예상했던 것이지만 12월 달에도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5%에 달했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5에서 5.25%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긴축이 커지게 된다면 이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0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은 마이너스 8.7을 기록해 전월의 9.9보다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경기의 위축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시사할 수 있으며, 9월 달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한 115.9를 기록해 경기 침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98달러로 플러스 0.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연준의 이제 총재들이 계속해서 인플레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로켓처럼 올랐다가 깃털처럼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고 시사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부터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경기의 선행지표 역시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이 탄탄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보다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절대값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빠지면서 이 월세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임대료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의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거를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욱더 높이는 모습,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제 환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향이 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달러 N이 150엔을 돌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본의 수출 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과 겹쳐 있는 일본의 일본의 경쟁 기업들과 겹쳐 있는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본에게 이번에 이 가격 경쟁력 부분 때문에 밀릴 가능성, 요거 존재를 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악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화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가계부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외화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과 약간 환경이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와, 엄청난 악재가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본은 이걸 기회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였던 이 영국의 새로운 총리발 이 양적 완화? 약간 이런 느낌이 거의 이제 취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주역이었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국도 역시나 긴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파운드화의 가치의 정상화, 그리고 국채 가격, 길트화 역시도 다시 길트채 역시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떠오르는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배터리 소재 쪽, 이쪽 배터리 쪽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론 넷플릭스 같은 이 글로벌 OTT의 보통 이 본진이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드라마 제작사들 역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 역시도 단가가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 생산 양이 증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렇게 달러는 물론이거니와 유로 관련해가지고 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선 쪽의 수요 역시 증가하는 모습들 때문에 야, 이거 수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적 늘어나겠다. 이것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빙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회에 점유율을 가지고 오겠다. 이러한 삼성의 의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삼성의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만한 이 가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삼성전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 연관 기업들 요걸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실탄 있는 제약 기업들 역시도 일단 지금 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기업들 그러면서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K제약 쪽에서도 돈 있는 쪽 위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긴급 SOS를 칠 수밖에 없어요. 뭐 증권부터 해서 건설사들 그리고 이번에 이 레고랜드발 해가지고 채권 쪽에 물린 기업들 이런 쪽들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런 쪽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현금이 없어서 부도 확률 치솟는 기업들 말고 현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의 시장이 왔을 때 결국에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다? 왕이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현금 있는 기업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배당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야,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배당을 노리는 자금들,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한번 시장 정리를 싹 해봤는데, 나오는 내용을 그냥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긴축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 강달러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현금이 없다, 유동성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우리 같이 봤던 이 21선 딱 뚫으니까 돌파하고 같이 봤던 매물대 여기 상단 맞고서 쭉 떨어졌죠. 이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조금 밑에서부터 펌핑을 시켜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조금 보자면 이 미국발 이 IRA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격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사업이 조금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이 물적 분할 찬성 이슈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대로 쭉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훼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악재긴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나솔루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갤러리아의 주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걸 첫 번째로 놓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첨단 소재 부분이 어느 정도 물적 분할이 진행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매출 구조나 아니면은 성장성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의 전체적인 파이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왜 하는 것이냐? 일단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솔루션을 태양광 쪽으로 보다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위한 부분보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외부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장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 자본을 다시 성장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가지고 온 현금을 성장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이 이 태양광 쪽에 보다 더 날개를 달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오, 야, 이거는 호재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 그냥 그거죠. 지금 이 주주총회 이슈 끝났으니까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되었잖아요. 해소 매물로 인해서 시장의 매도세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최종적으로 본다면 뭐 태양광 쪽, 우리 솔직히 이거 보고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석유화학 관련해서도 큰 부분은 다 그대로 이 하나솔루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수급이랑 이런 것들 보면서 현재 어떤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자, 현재 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근데 사모펀드는 뭐다? 계속 사들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둘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으로 수급이 괜찮은 상황에서 현재 자, 차트를 딱 봤을 때 21선, 61선 요거 지켜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11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나 싶더니 빠졌는데 현재 위치에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10, 20, 60 완벽한 정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한 번 더 올라가는 힘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요거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매물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어디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요 구간이다. 52,500원. 자, 그랬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이제 시도를 해줄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다면 쭉 가는 거고, 이 돌파를 못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게 된다면 저항 라인은 52,500원이 되겠다. 자, 그런데 지지 라인은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61선 감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여기가 조금 더 길게 봐서 이전에 저점 라인까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뭐 물적 분할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요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지금 뭐 외국인이랑 기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어제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여기서 계속 연결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차트로 놓고 봤을 때 61선 지지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요 지지라인 여기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는
일단 현재 위치 21선 위에서 계속 행보를 한다면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부근 52,500원 여기를 주목해서 보자. 근데 여기마저도 확실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전고 돌파, 여기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줄로 현재 어떻게 참고를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봤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 좋은 한 주 되셨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